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남상바보님 1등 축하드립니다. 하얀양말님, 그레이스님, 실어연님, 글로리아님, 이거원님, 아라모님, 더블님, 강주영님, 유토피아님, 방울님 모두 반갑습니다. 조성현, 뉴스는 반대로 해석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저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뭐 온라인 뉴스든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정규 뉴스든 간에 뉴스에서 말하는 거 그거 반대로 들으면은 거의 다 맞아요. 신기하게. 물론 이런 거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개인적인 뉴스들 있잖아요. 뭐 누가 이제 뭐 해가지고서는 뭐 뺑소니 쳤다. 뭐 검거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 많은 다수와 연관되어 있는 뉴스들 모조리 반대로 보시면은 맞는 게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네, 우소범생님. 평평지구 감추고 둥근 지구와 태양계를 계속 믿게 만들기 위한 세상인 거 알게 되었습니다. 예, 사탄이 성경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21세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기를 걸쳐서라도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19세기에도 그랬고 18세기, 17세기, 16세기, 1세기 이전 사탄이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우주정거장 찍은 거죠. 보면은 보름달이죠. 보름달을 통과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을 촬영한 겁니다. 우주정거장이 보름달이면 이제 밤 12시 지역에 딱 떠 있어야겠죠. 밤 12시 지역을 이렇게 쭉 통과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말아야 될 우주정거장. 그래서 제가 우주정거장이 지구 굴곡 때문에 뭐 저녁 뭐 7시만 넘어가면은 지구 굴곡 때문에 절대로 우주정거장 볼 수 없다요. 지구의 그림자에 우주정거장이 가리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이 빛이 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어그로 끄는 사람들, 직접 우주정거장 촬영도 안 해봤던 사람들, 그냥 상상만 하고 사는 사람들, 물론 둥근 지구를 믿는 사람이죠. 둥근 지구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초저녁에만 찍는다, 뭐 6시 7시에만 찍어가지고 뭐 올리고 했었지. 대보름달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대보름달을 지나가는 우주정거장은 검은색이다. 제가 라이브에서 아니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했었죠. 대보름달 지나가는 우주정거장은 검은색으로 보여야 된다. 왜냐?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워가지고 달은 빛날지라도 우주정거장은 태양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버젓이 이렇게 이게 우주정거장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대보름달 밤 12시 지역에 반드시 있어줘야 될 대보름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둥근 지구가 맞다면은 이게 보이지 말다가 달을 지나갈 때는 검은색으로 잠깐 보이다가 다시 보이지 말아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ISS 이제 우리나라 위를 지나가는 것을 뭐 언제 몇 시에 지나가는지 뭐 어떤 위치로 지나가는지 이게 휴대폰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보시면은 밤 12시에도 지나가고 9시에도 지나가고 8시에도 지나가고 7시에도 지나가고 낮에도 지나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ISS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자, 오늘 우주정거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주정거장 이제 스페이스 워커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얘기 나누기 전에 또 채팅창 오늘 열심히 읽어드린다고 했으니까 채팅창 읽어드릴게요. 김성호님 실시간 탑승 축하드리고요. 강주영님, 백신 맞은 사람들이 안 맞은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예, 그렇죠. 나는 백신 맞았는데, 니 왜 안 맞냐? 맞은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은 당연히 안 맞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지적질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국가 정책으로 뭐 좋은 거, 뭐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막 적극 찬성하고 왜?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아무튼 사람이 사람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는 게 백신뿐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요, 사탄이 우리를 직접 괴롭힌 게 없어요. 모조리 사람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고문합니다. 저 북한 저 아우지 탄강에도 인민군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있어요. 뭐 뿐만 아니라 뭐 북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야 다들 착한 사람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람들은 다 착해 근본이 착해 뭐 이러고 있지만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땅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화면에 보시는 우주 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람들 6명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명이 나가가지고
우주로 나가가지고 우주 정거장을 수리한다고 합니다. 이 2명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왠지 뭐 제가 뭐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눈을 쫙 보니까 이 사기꾼들 얼마나 이게 철면피들입니까? 우주가 없는데, 우주가 있다고 치더라도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들 아주 뻔뻔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양심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노아님, 자꾸 드라마 얘기하면 보고 싶어진다고요? 드라마 얘기 아까 있었는데, 채팅창이 쭉 올라가 있었구나. 예, 백호님 반갑습니다. 우소범선이 궁금한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새벽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고 서쪽에 초승달이 같이 보였는데 둥근 지구에서 가능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예, 초승달은 태양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달의 위상표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달 위상표 태양계가 맞다면은 우리가 초생달은 태양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둥근 지구 틀린 겁니다. 이이님 반갑습니다. 희한한 놈님, 국내 지오스톤 어디에 있니요? 지오스톤요? 가이드스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출의 초승달은 불가능해요. 예. 네, 일출의 초승달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초승달이 일출 옆에 있으면 가능해요. 해 옆에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이님 백신 안 맞았어요. 끝까지. 1411님 TV가 없어가지고 펜트하우스를 못 봤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집에 TV는 있어요. 물론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가이드스톤은 조지아에 있고요. 그거 흉내 모방해가지고 이제 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놓은 것들이겠죠. 돈 많은 부자들. 저는 저 경기도 산 속에 가가지고 가이드스톤 봤어요. 자, 다시 이제 채팅 읽어 드렸으니까 이제 영상에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자, 우주 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잘 봐야 돼요. 눈. 이런 눈 조심하십시오. 자, 이 2명이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한참 작업해가지고 작업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긴 영상에서 제가 편집해가지고 짧게 요점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닫고 밖은 이제 진공 상태니까 위험하겠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펄럭펄럭거리고 있죠. 이쪽이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와 작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도 21세기에 그 비싼 우주정거장 막 지직거리고 있고 끊어지고 있고 과관입니다. 이렇게밖에 못 보여줄까요? 아래 지구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볼게 낮 시간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정상화면 보여주고 있고 나올 때는 화면을 이거 붉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분간할 수 없게끔 흐릿하게 멍텅하게 만들어 놓고 왜냐면 또 뭐 공기방울 같은 거 보이면 안 되니까 물속에서 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물방울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거 보이면 안 되니까 뽀록 날까봐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완전히 뭐 탈색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나름 안전하다 싶은 데서 이렇게 또 밝게 낮 시간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 낮 시간에 태양이 우주 정거장에 내리쬐고 있고 밖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우주 정거장 이 표면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200도가 넘어가겠죠. 낮 지역에서 태양빛을 받으면은 뭐 그게 뭐 150도, 200도, 뭐 230도로 가는 데도 있고 말하는 사람마다 역시 또 틀려요. 그거는요. 세월 따라 틀리고요. 뭐 우주의 온도가 뭐 200 몇십 도다. 낮 지역이. 그러다가 또 너무 심했나 싶은지 또 뭐 달에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뭐 100 몇십 도다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양철 쪼가리가 우주에서 그냥 있어도 그냥 250도 막 230도 이러는데 그 200 몇십 도짜리 온도의 철판에서 이렇게 사람이 작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또 이제 뭐 둥근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특수 신소재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희석한다. 뭐 300도도 견딘다. 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행여라도 있을까 겁납니다. 둥근 지구 무료 변호사들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끼워 맞춰가지고 둥근 지구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환하잖아요. 이렇게 밝고 굉장히 낮 지역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환한데 온도 그냥 익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냥 우주 온도가 뭐 200 몇십 도인데 그런데 그 온도 플러스 그 온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로 뭐 이미 강철 쪼가리에 그 뜨거운 열이 내리쬐고 있다면 250도 막 펄펄
250도면은 그 오븐 온도 뭐 거의 최대로 올리는 거잖아요. 오븐 뭐 200 가정용 뭐 230, 250 올라가죠. 250도에서 250도면 이제 커피 콩 볶는 온도거든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사람이 절대로 버틸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열을 이 우주복이 어떻게 소화할지 둥근직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막 또렷하게 잘 보여지죠. 그런데 우주인이 우주에서 작업하면서 장착하고 있는 몸에 이제 헬멧을 장착하고 있는 카메라로는 정말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건 지금 빛이 너무 반사가 심해가지고 좀 저런데요. 그냥 잘 보여요. 근데 우주선에 달려있는 카메라들, ISS 우주 정거장을 관찰하는 카메라들은 하나같이 화질이 심하게 구려요. 특히 밤 지역으로 가면 뭐 거의 뭐 죽음이죠, 그냥. 이제 밤 지역으로 온 거예요. 밤 지역으로 왔더니 캄캄해가지고 지금 막 이 라이트를 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앞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칠흑까지 어두워요. 밤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그런데 땅에서 둥근지금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뭐 낮좀인가 뭔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우주정거장 찍어가지고 좋다고 올리잖아요. 절대로 보이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이렇게 밤 지역으로 왔을 때 우주정거장은 캄캄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밤하늘에 우주정거장 날아가고 있는 거 촬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밤 지역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화질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을까요? 영상이 너무너무 조잡하죠? 포니 찡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밤 지역은 아까 낮 시간에는 막 250도가 넘어가는데 이제 밤 지역으로 오면은 또 영하 200도, 영하 뭐 150도 이상 200도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하 200도가 아니라 영하 50도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하 50도 지역에 가면은 헬멧에 서리가 껴가지고 사람 숨 쉬면은 뭐 그게 바로 그냥 뭐 외부 온도와 차이 때문에 헬멧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겠죠. 극심하게 추운 지역, 200도가 넘어가는 지역에서 지금은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이 과학을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안달이 걸고 넘어지는 거죠.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영하 200도가 넘는 지역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에서 뭐 샤워하잖아요. 보통 하면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은 거울에 성에가 쫙 끼죠. 그런데 영하 200도면은요 성의 수준이 아닙니다. 헬멧 바깥 온도와 그리고 헬멧 안 속에 있는 온도 때문에요. 그 온도 차이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헬멧 안쪽으로요 물이 줄줄줄 흐르게 생겨 있는 겁니다. 물이 잘잘잘잘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둥근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특수 신소재가 있어가지고 뭐 성에가 안 낀다. 우리가 뭐 몇십 도, 뭐 2, 30도 차이에서는 뭐 성에 끼고 뭐 물 흐른다고 치더라도 특수 신소재 가지고 왜 그런 스프레이도 있어요. 성에 잘 안 끼게 하는 거. 뭐 차에다가 특히 차 안에다가 비 오는 날 외부 온도와 차 안 온도의 차이 때문에 차 안쪽으로 이제 성에가 쫙 끼잖아요. 쫙 끼기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게 됩니다.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이 나오니까 바깥에 있는 차가운 바람과 안쪽에서도 차가운 바람이 나오니까 성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헬멧이 있어요. 70년대에는 우주로 가는 사람들 헬멧이 요즘은 뭐 이 헬멧 안쪽에서 유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요즘도 이제 뭐 외부에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이걸 돌려가지고 위아래로 돌려가지고 이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어떤 이런 헬멧이 70년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주로 나갔다. 더 나가서 우주 유영까지 했다라고 이제 뻥을 쳤는데요. 불가능한 거죠. 아예 불가능한 건데 우리 헬멧을 보면은 우주에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이런 헬멧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너무 노출이 심했나? 이 정도만 가려줍시다. 이 정도 가리고 자 여기 이렇게 헬멧이 있는데 이게 우주에서 바깥 온도가 영하 200도
그리고 이 헬멧 안에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있는데 이 안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바깥가 200도니까 얘가 점점 덮여질 거 아닙니까? 데워질 거 아니에요. 데워지니까는 춥구나. 우리가 영하 50도에서 이 안 온도가 영하 50도가 되면 이 사람은 얼어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는 뭐 영상 뭐 최적 기온 맞춰가지고 영상 뭐 플러스 뭐 20도만 잡아주자고요. 20도만 잡아주고 우주의 온도가 영하 220도 밤 지역이니까요. 영하 220도니까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뭐 한 220도 나겠죠. 그러면은 헬멧 표면과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200도가 나면은요. 여기에 영하 200도 이쪽에 플러스 20도 이러면은 이렇게 220도 차이가 나면은 이 헬멧 유리 안쪽으로 물이 맺힙니다. 물. 뭐 성에 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에 끼고 성에를 넘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막 그냥 물들이 줄줄줄 차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둥근 지구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무슨 특수 뭔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나사가 무슨 뭐 바보냐 뭐 특수한 뭔가 있다 특수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할 텐데 만약에 그런 신박한 특수한 게 있다면은요 특수 소재가 있다면은 이 특수 소재는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왜? 돈이잖아요. 돈. 이런 신박한 기술이 있는데 우주에서만 써먹고 지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둥근지구 있는 사람들은 무료 변호해야 되니까는 그냥 특수 소재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임마. 그래서 뭐 성에 같은 거 절대 안 껴. 그런데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또 역시나 심각한 모순에 부닥친다는 거죠. 밤 지역에서. 자, 이 화면이 여기 불도 켜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이렇게 라이트 켜고 작업하고 있으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카메라 가지고 촬영해도 지금 이 화질보다는 더 낫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질을 갖다가 잔뜩 구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주 유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물 속에서 있는 걸로 보입니까? 먼 하면은 심각하게 이렇게 구리게 나오고 코앞에 하면은 우주인 카메라는 아주 막 선명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우주인들 보면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소연 씨도 그 치명적으로 우주복을 입고 이게 뭐 10분 동안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주로 나가면은요 몇 시간씩 작업하는 겁니다. 몇 시간씩 작업하는데 얼굴이 가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가려우면은 콧잔등이 가려워. 아니면 막 지금 막 눈이 막 따끔따끔해. 그래서 막 눈을 만져야 돼. 그런데 만질 방법이 없죠. 이소연 씨도 얼굴 가려워가지고 밑에서 싹 내린 거예요. 코끝이 가려운 거야. 코끝이 가려운데 이거 그냥 그대로 이제 긁으면은 뽀록 나니까는 헬멧 밑으로 머리를 쏙 내려가지고 손가락으로 코 가려운 거 살짝 긁은 다음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로 뽀록이 나버린 거죠. 이 사람들 이게 몇 시간씩 작업하고 있으면 얼굴이 안 가려운가? 참아야 하는데 그 참을 참아집니까 그게? 미쳐버 사람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얼굴 가려워서 끌긴 끌어야겠는데 끌을 방법은 없고 뭐 소변 마려워도 어떡합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 그냥 안에다가 싸야죠. 아, 이 사람들 진짜. 이 지금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주정거장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초에 7,700m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우주인들은 똑같이 이 우주 정거장이 날아가는 속도하고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똑같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구를 놓고 우주 정거장이 1초에 7,700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주인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이 우주선을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정거장이 1초에 7,700m 날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공기압을 맞추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기압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 우주 정거장과 똑같은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우주에서 이 우주인이 우주 정거장을 한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지구 중력이 당기고 있으니까 당기면서 돌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고 사람은 작은 거예요. 큰 거를 잡아당기는 힘은 더 세고 그것도 무중력이니까 큰 거를 잡아당기는 힘은 더 세고 작은 거를 잡아당기는 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거 중력 아니에요, 중력? 그런데 이 중력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겁니까? 어디로 사라져 가지고 우주에서 작업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이거보다 뭐 더 심각한 우주 작업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1초에 7,700m 날아가고 있으면은 우주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우주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쭉 처지면서 꼬꾸라지게 되겠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시속 100m도 아니고 1초에 7,700m를 날아가는 거죠. 1초에 7,700m. 예, 검달빛님, 예, 뭐 마취 크림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취 크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얼굴이 근육을 제대로 움직여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 하고요. 눈도 깜빡깜빡 왜 얼굴 피부가 마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수 화장품, 예, 웃기는 소리죠. 이 특수 신소재, 이제 뭐 특수 화장품 소설이에요, 소설. 얼굴 그냥 얼굴에 감각을 없게 만들려고 하면 마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귀 끼면 어떻게 되죠? 우주복 입고 방귀 끼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속도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1초에 7,700 날아가고 있대요. 밑에서 뭐 지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와 막 날아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우주 밖에 나왔으면은 얘는 우주 미아가 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이 사기꾼은 우주 미아가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지금 이제 우주 작업하는 사람. 이 둘 중에 한 명인데. 아, 얼굴 두꺼운 사람으로서 얼굴 긁으면 안 되니까 얼굴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 그런 북극에서 남극에서도 넉넉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우주인들인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버티는 거죠. 특수 신소재 자체에 보온도 되고 또 보온냉도 되고 여러분들 지금 뭐 따뜻한 방 안에서 들으시니까 이 영하 200도에 대한 어떤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요. 영하 200도가 아니라 지구상에도 영하 100도 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 우주로 나가면은 이건 100도가 아니라 막 영하 200도였다가 다시 막 영상 200 몇십 도였다가 그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기계가 작동을 하겠습니까? 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 드릴 작업이에요. 우주인들 뭐 하고 있나? 얘들이 뭐 하고 있나 작업하는 거 보면요. 드릴 작업하고 있어요. 얘들이 이제 드릴 가지고 막 이 우주선 외부에서 뭐 나사 풀르고 하거든요. 아무튼 드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구가 있을까요? 영상 200도에서 버티고 또 영하 200도에서 작동하는 그런 전기 드릴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영하 200도에서 배터리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김병만이가 남극 갈 때 뭐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남극에서 탈 수 있는 전기 자동차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전기 자동차 사장님이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남극 그 추운 데서 작동하는 전기 자동차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영하 200도에서 작동하는 배터리, 전기 드릴 이런 거 없어요. 영하 200도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야. 방전되어 버려요. 배터리가 추워지면은요 급속도로 방전되어 버립니다. 그 어떤 전동기구도 역시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얘들은 전동기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신박한 과학이에요. 자, 이거죠. 제가 화요일 날인가 올린 영상. 이번 6월 10일 날 계기 일식이 있는데 달의 본 그림자가 정확하게 북극점을 지나가요. 여기가 북극점인데 달의 본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있는 계기 일식은 그냥 뭐 부분 일식도 아니고요. 금환 일식입니다.
금한일식이 뭐냐면은 태양이 있고 태양 속으로 달이 한가운데로 완벽하게 들어간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검게 되어 있고 달의 테두리가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금한일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그 정중앙에 달이 위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개기일식의 본 그림자가 북극점을 이렇게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구 자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달도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달이 본 그림자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말 됩니까? 이번 6월 10일 날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코리님, 하늘, 천, 땅지, 지부, 집주, 우주는 집입니다. 집은 성전. 우주는 집이 아니고요. 집우, 집주라고 해가지고 우주가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 조상들은 큰 집으로 봤어요. 예전에 제가 뭐 우리 문화유산 얘기할 때 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해시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 관한 개념은 당연히 평평한 것이었고 글로벌하게 이 세상 전체를 큰 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집우, 집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외계인은 없어도 이계인은 있죠.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황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예?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분들, 지금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다른 거 그냥 뭐 다 제쳐놓고 이건 이제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 현상을 놓고 자연 현상은 둥근 지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평평 지구에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분명히 달의 그림자가 본 그림자가 그것도 이렇게 갔죠. 이렇게 본 그림자가 시간별로 이렇게 본 그림자가 이제 완벽한 금한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금한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달의 그림자가 본 그림자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2017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개기일식 보면은 미국 대륙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고 지나간 거 아시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서 지나갔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개기일식 자 이렇게 지나가니까 둥근 지구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라고 했네. 이번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네. 그러면은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평평지구에서는 맞아요.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평평지구에서는 자연현상이 우리가 뭐 이해 못하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설명 못할 것도 없어요. 웬만한 건 뭐 정확하게 너무나 간단하고 명하고 쉽게 들어맞으니까요. 평평지도를 놓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평지구에서 이번 금한일식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먼저 이게 북회 기선입니다. 이게 남해 기선입니다. 그럼 태양은 이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북회 기선으로 오는 날짜가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에 태양은 이 북해 기선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 10일이면은 이 북해 기선까지 오기 뭐 11일 전이죠. 11일 전이니까 태양은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이쯤에 있겠죠. 북해 기선으로 딱 맞물리려고 11일만 있으면 태양이 이 북해 기선까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1일은 낮이 가장 이제 북반부 쪽에서는 낮이 가장 긴 날이 되는 겁니다. 태양의 위치가 대충 어디쯤 있다는 거 알겠죠?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지역에서 일어나고 달의 본 그림자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북극이죠, 이게 가운데가. 한가운데가 북극인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달 그림자가 지나가려면은
태양과 달은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태양이 북해기선 가까이에 있고, 자,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사이를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달은 북해기선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빠져서 나갈 때에도 남해기선 더 바깥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태양보다도 더 큰 폭을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7일 기준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오는지 14일 만에 내려갔다 오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 옆에서 보자고요. 옆에서 딱 봤는데 여기가 북극이에요. 땅은 평평하니까 북극이고, 내가 여기 딱 서가지고 관찰자가 있습니다. 태양은 이게 북해기선, 적도, 남해기선이에요. 그럼 태양은 지금 여기 떠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는데 내가 딱 봤더니 그만일식이네 이거. 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태양은 바깥에서 돌아가면서 이쪽 안쪽 지역에서 보면은 그만일식이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태양이 더 빨리 돌아가죠. 달보다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평평지구에서는 평평지구에서는 계기일식을 땅의 모든 곳에서 경우에 따라서 관찰이 다 가능합니다. 북극점에서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계기일식 관찰이 불가능하죠. 고도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도 문제 때문에. 포하니 찍님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거 아주 심플한 건데요. 이 북극에서 이제 그만일식이 6월 10일 날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평지구에서는 달이 여기에 있고 해가 여기에 있으니까 해의 빛이 이렇게 가고, 그럼 달의 그림자는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태양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도 이렇게 안에서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태양이 바깥에 있고 안에 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달은 태양보다도 고도가 낮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더 위에 있고 달은 더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위를 쳐다보게 되면은 달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죠. 계기일식은요, 달이 이제 태양이 있는데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죠. 몇 분 동안 캄캄해지는 거고요. 그만일식은 뭐냐면은요, 태양이 있는데 달이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태양을 다 못 가려. 그래서 이렇게만 가리고 있어. 이게 그만일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이제 그 빛나는 테두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달 테두리 쪽으로. 이게 그만일식이에요. 그리고 이 그만일식이 일어나려면은요, 조건이 딱 있어요. 태양과 달과 동문지구에서 말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완벽하게 일자가 될 때에 지구, 그것도 한 중앙에서 볼 때에 금환일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더 낮게 뜨는지는요, 태양도 고도를 올렸다가 낮추었다가 하고요, 달도 마찬가지로 고도를 낮추었다가 올렸다가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양 아래에서 돌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옆에서 보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게 평평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늘 도움이 있어요. 이게 북극이죠? 북극 중앙이고, 북해기선, 적도, 남해기선. 북해기선, 적도, 남해기선입니다. 그럼 태양은 어떤 식으로 운동하냐면 방향도 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남해기선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왔다가 자, 이런 식으로 팔자 운동을 합니다. 높은 고도, 낮은 고도. 이거 옆에서 본 겁니다. 태양이 여기 있을 때에는 여기서 평면상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점점점 하루가 지나면은 태양이 이만큼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렇게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하루 있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6월 21일에는 태양이 여기서 제일 끝이죠. 북해기선 딱 물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양의 고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은 태양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만큼.
그러니까 북해 기선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남해 기선보다도 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달은 태양보다는 항상 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남해 기선 쪽, 호주가 여기에 있죠. 이 남해 기선 쪽에서는 하늘 도움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호주에서 보는 해와 달, 슈퍼문 말하는 겁니다. 이 남해 기선 쪽에 가 있는 달이나 남해 기선 쪽에 가 있는 태양을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굉장히 큰데 북해 기선 쪽으로 올라오면서는 고도를 높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슈퍼문을 보면은 뭐 슈퍼문이나 보름달이나 뭐 그게 그거예요. 호주에서 보는 슈퍼문과는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그 오르락내락 팔자 운동하고 오르락내락하고 할까요? 하늘에서 자 해와 달은 단순하게 조명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윤지연님 오묘하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이런 회전 운동을 통해서 반복되는 회전 운동을 통해서 약간씩 각도 틀어놓고 오르락내리락 거리게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개기일식 월식 같은 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기계처럼 딱 맞춰가지고서는 고도 변화 없이 고도 변하지도 않고 그냥 이 둥근 지구에서 태양이 북해 기선과 남해 기선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고도를 딱 그냥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밋밋하잖아요. 다양한 변화를 줘버리니까 해와 달이 움직여. 때로는 태양 아래에 있는 별들, 태양 아래에도 별이 있어요. 태양 위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고 별이 북극이고 위에 별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북극성이 있겠죠. 그 아래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달이 있어요. 달과 비슷한 높이에 금성, 수성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우연찮게 아주 우연찮게 희박한 확률로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거예요. 태양을 지나가는 거를 이 땅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금성일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성도 태양을 앞을 지나갑니다. 수성일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평생 이거 한번 볼 수 있다 하면은 뭐 운이 좋다 할 정도로 희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서툴러 가지고요. 다 아는 설명을 못 하고 이게 이제 태양계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 현재 태양계가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수성이 곧 태양 일면식을 하는 거예요. 수성 일식이 곧 있는 거예요. 물론 지구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지구가 작고 수성도 작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태양계 구조를 딱 본다면 태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수성과 금성 일식은 우리가 아무리 못 봐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겁니다. 수성도 태양하고 바짝 붙어가지고 이거 5,000km 떨어져 있나? 바짝 붙어가지고 태양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 멀리서 멀찍이에서 태양 앞을 지나가고 있는 수성을 태양계가 맞다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지구와 수성과 태양과 일자와 상관없이 태양은 크고 수성은 굉장히 작다 보니까 태양의 보폭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멀리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현영님 늦게 참여해서 앞부분 못 들었습니다. 얼마 전 개기 월식 이후로 달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 달은 낮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해가지고 이번 6월 10일 날이면은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태양과 합체한 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 일식이죠. 아,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구나. 낮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미국 낮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개기 일식은 6월 10일 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미국 계신 분들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낮 쪽으로 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둥근 지구가 맞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생달, 달 위상표 때문에 초생달은 우리가 절대로 관측할 수가 없는 게 초생달이에요. 그런데 밤 12시에도 초생달을 관측하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둥근 지구를 갖다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인 거죠. 달 위상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초생달은 태양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초생달은 이게 태양이면은 이게 낮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낮 지역에.
달이 여기 있을 때 초생달이 됩니다. 초생달. 여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쪽달, 조그만한 달, 이런 달, 얍삽한 달이죠. 얍삽한 달. 얍삽한 달은 낮 지역에만 있는 겁니다. 낮 지역에서 우리가 뭐 낮 지역에서 이거 못 보죠. 당연히 태양이 떠 있다 보니까 밝다 보니까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초생달을 봤다. 그럼 그건 둥근 지구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텐계가 맞는데 어떻게 우리는 밤 12시에 여기서 초생달을 봅니까? 여기서 초생달은 절대로 관측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달 위상표 때문에. 초생달은 태양의 근처에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밤 시간에 이런 초생달을 본다는 것 자체가 둥근 지구는 개구라다, 뻥이다. 과학에서 설명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다고 뭐 제 말 이거 뭐 반박이 가능하겠어요, 네? 예, 반박도 불가능한 거죠. 혹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구가 둥글고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6월 10일 날 개기 일식, 금한 일식도 문제가 되지만 초생달, 이런 초생달을 밤 시간에 볼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달 위상표 때문에. 낮에 떠 있고 우리는 평생 동안 초생달을 못 봐야 되는데 초생달 매달 우리는 초생달을 밤 지역에서 관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 12시 지역에 있어야 되는 대보름달을 낮 지역에서 여기서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친 거죠. 자, 이렇게 뭐 앞뒤 전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태양계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이거 봐보세요. 나사에서 하는 일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지구. 화성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화성을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돌덩어리들이 있죠. 운석 덩어리들. 이런 운석 덩어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운석 덩어리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냥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 도는 회전 궤도 문제 때문에 지구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돌덩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은 나사에서 모조리 다 모니터링을 한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째려보고 관측을 하고 얘들이 궤도를 수상하게 해가지고 지구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돌들은 나사에서 공짜로 우리가 돈 내지 않아도 공짜로 우주선이 무인 우주선이 가가지고요. 여기서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궤를 파괴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방향을 각도를 틀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날아가게끔 만든답니다. 나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사에서 무인 우주선 로봇 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돌덩어리에 착륙해가지고 이 돌덩어리에 뭐 구멍을 내가지고 이 성분이 무엇인지 파가지고 채취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한답니다. 신박한 과학 아닙니까? 이건 뭐 무시무시한 과학 아니에요? 화성은 일도 아니에요. 화성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려면 얼마가 걸린다고 했더라? 아무튼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년 걸리죠. 지구에서 화성 가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이게 돌고 있는 돌덩어리들, 이거 제가 하는 말 하면 나사에서 말하는 거고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런 돌덩어리들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에서 말하면 다 믿잖아요. 이게 공상소설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상소설이잖아요. 근데 소설과 진실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들 구별을 못해. 아까 전에 2년 반 걸린다고요? 김현영님? 아, 또 채팅을 또 안 읽어드렸네. 아, 오늘 채팅 열심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설명하고 있으면서 채팅창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뭐 설명하다가 보면은 채팅 다 놓치는 거지.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 채팅을 못 읽어드리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뭐 영어 아이디만 아니면은 영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기가 힘들어요. 사기죠. 그리고 망이 있는데 그 망 와중에 태양과 겹치게 되면 그게 개기 일식이 되는 겁니다. 부분 일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일식, 금한 일식, 완벽한 개기 일식, 모조리 평면 세상에서는 전혀 모순이 없어요.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기도 하고 또는 태양을 완벽하게 못 가리기도 하고 또는 태양의 일부분만 지나가기도 하고 평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둥근 지구에서는 달의 본 그림자가 생각할수록 이 둥근 지구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자, 이게 일자인데 달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둥근지구 믿는 분들이 그만일치도 설명이 가능하다 하면서 어떻게 가능하냐?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이게 북극이잖아요. 지금 여름부 가까운 곳까지 이렇게 기울었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서 지금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달이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일자돼 가지고 빛을 쏘니까 달의 그림자가 자 이렇게 자 봐라 맞지 않느냐 이러고 있어요. 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일자가 되고 달이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을 때 이쪽 부분에서만 일식이 일어나야 태양계 이론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가 안 되고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다. 이 중심선을 벗어나 가지고 올라가 버렸다.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지구의 북극을 그림자로 가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게요. 올라가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빛이 이쪽에도 비치기 때문에 이쪽은 그림자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짝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삐뚤어져 가지고 살짝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부분 일식은 가능해요. 부분. 둥근 지구에서 부분 일식은 어쩌다 가능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구 자전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축이 이렇게 23.4도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럼 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겁니다. 오르락 내려가는 폭이 있겠죠. 하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북극 위로 달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지구 회전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달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구 중력과 무슨 상관입니까? 달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다면은 지구의 중력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구의 중력의 영향, 회전력의 영향을 자전의 영향력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식이잖아요. 상식인데 그리고 지구가 있는데 이게 북극이에요. 북극. 어떻게 달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본 그림자가 미국 대륙을 놓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본 그림자가 2017년에. 근데 이번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그런데도 둥근 지구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도 지구는 둥글둥글. 아니 뭐 둥글다면 반박이라도 제대로 하고 반박하면 괜찮겠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많으시니까 아니 이제 내일 모레 해야겠다. 만약에 휴거가 있으면은 이 둥근 지구에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지구 자전 1초에 자전 속도가 1660km죠. 시간당.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지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데 지구는 뺑글뺑글 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따라서 정신없이 같이 돌아야 돼 그냥. 안 돌면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멈춰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갔다니 웬걸 막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가지고 지구와 같이 예수님께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약과죠. 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혼자 막 빙글빙글 돌면서 또 태양을 놓고 또 빙글빙글 돌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주가 있다면은 이 빙글빙글 이 태양계도 또 1초에 220km 날아갑니다. 태양계가. 이 태양계가 1초에 220km를 또 날아가고 있어. 그 상황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정사각형인데 예루살렘성이 쭉 내려와가지고 딱 앉으려고 했는데 지구가 핑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착지를 합니까? 이 큰 예루살렘성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큰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구가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고 공전까지 하고 있고 또 태양계는 어디론가 지구는 1초에
29km 속도로 공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태양계 자체가 1초에 220km 속도로 어디론가 꽈배기를 틀면서 날아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 거대한 예루살렘성이 쭉 와서 지구 여기 있구나 하고서는 쫙 내려오려고 하는데, 태양계 자체가 220km 1초에 220km 속도로 날아가 버리고 있어. 이거 착지시키려고 하면은 이거 웬만한 착지 기술 갖고 착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둥근 지구 소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설, 허구예요, 허구.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모두 이거 다 소설이에요, 소설. His Child님, 어린아이 같은, 그건 경험해본 사람, 맛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맛본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평지구를 깨닫는 순간에 히스 차일드님, 평평지구를 믿어야 성경 어느 부분이 풀리는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려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구 자전아 멈추어라 하지 않았고요.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했어요. 해와 달이 멈춘 겁니다. 둥근 지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구 자전이 멈추어선 거네. 그러면은 지구 자전이 멈춘 거라면 왜 성경에서는 지구야 땅아 멈추어라 라고 하면은 참 편할 걸 갖다가 땅아 멈추어라 하지 않고 해야 멈추어라. 뭐 기본 골짜기에 너 멈추어라. 달아 너도 뭐 기본 무슨 골짜기에 멈추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지명했잖아요. 어느 위치까지 지정을 했잖아요. 달도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달이 떠 있는 바로 아래 땅이 어디인 것을 성경에서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까지 지정하면서 어느 골짜기에 있는 달아 너도 멈추어 서라 라고 말한 겁니다. 평평하면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신학자들도 해석 못하죠. 뭐 상징적이다,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딱 맞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이 평평지구에서 성경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태양의 고도는 낮을 때는 4200km, 남해 기선 쪽이죠. 그리고 북해 기선 쪽까지 올라왔을 때는 고도가 6400km 정도 추측되고 있어요. 추측입니다. 추측. 제가 추측한 거 아니에요. 뭐 관측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추측해가지고 배 타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GPS 없을 때 태양의 고도를 보고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측을 통해서 뭐 삼각 측정법이나 피타고라스의 이런 것들 가지가지 다 동원해가지고 태양의 고도, 낮 12시에 태양의 고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은 낮을 때 4200km, 높을 때 6400km까지 태양이 고도를 높입니다. 태양은 하늘 안에 있어요. 달도 하늘 안에 있고 별도 하늘 안에 있는데 그게 의심스럽다면은 지금 달은 안 보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막 밤에 달이 너무 슈퍼문이었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다가지고 크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주에 있는 거냐고요. 지금도 날만 맑다면 밖에 나가서 밝은 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우주 믿으면은 하나님의 존재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태양계 이론 자체가 과학에서 나왔고 진화론에 부합하는 거죠.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했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가 있으면은 과학에 빠져 있는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둥근 지구의 오리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차일드님, 하나님 믿는 거하고 평평지구 깨닫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신의 문제인 거고, 이렇게 비아냥거려 봐봐야. 여러분, 차일드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이세요? 아니면 제가 바보로 보이십니까? 정신병자? 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는 저런 이상한 놈도 있구나. 뭐 그렇게 정신병자 중에 한 명으로 보시면은 제 방송 왜 들으세요? 그냥 나가시면 되지.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요. 차일드님만큼 알 만큼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 누구보다도 뭐 밀리지 않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교육 받았으니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야 그 모순점을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과학은 과학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차일드님. 과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숨기는 거예요. 과학을 쫙 살펴보고 다음에 성경을 살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성경과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해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과학은 아니다. 뭐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 빅뱅이 있었다. 뻥 터지면서 아직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으면 그 말 됩니까? 아직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면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밀려 나가야 되는데 왜 밀려 나가지 않고 있는 거죠? 태양계에서는 하늘의 별, 북극성도 그렇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 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별들이 많아가지고 별자리가 바뀌지를 않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왜 별자리는 안 바뀔까? 천년이 지나도 북극성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이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과학의 모순이잖아요. 과학은 이론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과학이 무슨 뭐 첨단 뭐 개풀 뜯는 소리죠? 자세히 봐보시라니까요. 과학 설명하는 것들 보면은요, 다 이론들 설명하고 있어요. 이론들. 검증 불가능한 것들, 확인 불가능한 이론들만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차일드님이 좋아하는 중력 법칙이라고 붙여놨죠. 케플러 법칙도 개구라라는 거 제가 증명했고요. 중력 법칙도 개구라라는 거 제가 증명했습니다. 반박 못해요. 허구입니다. 소설을 분간해야 돼요. 우리 이 차일드님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평평지구에서 뭘 주장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최소한 그건 알고 뭐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둥글어. 뭐 갈릴레오입니까?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 원효님, 오늘 과학 유튜버가 우리 은하계도 자전축이 움직여서 우리 은하가 출렁거리는 그래픽을 보여준다고요? 아이고, 더 과간이네. 진짜 점입가경이 아니고요. 점입과관입니다. 점입가관. 볼수록 과간이에요, 과간. 아이고. 천동설에서 뭘 주장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둥글다 그러면은 그거는 억지예요, 억지. 존버 조농님, 아폴로 달 착륙 사기쇼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허탈해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해서. 그 당시에 뭐 그랬을 수 있죠. 왜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외계인 없다라고서 막 하잖아요. 왜? 외계인이 있으면 성경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과학이랑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캔인데 캔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방안이 요즘 이제 더우니까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데 뒀더니만 이게 지금 이게 물기 이거 봐보세요. 무슨 영하 200도도 아니고 뭐 냉장고 안이 뭐 영하 100도 됩니까? 영하 100도도 아니고 영하 50도도 아니고 영하 뭐 많이 되어봐야 뭐 한 2, 30도 안쪽이잖아요. 냉장고 안은 아무리 추워도. 그런 데서 꺼낸 것도 지금 외부 온도와 이렇게 캔 속의 온도와 바깥 공기 온도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니까는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 물방울 안 끼게 하는 뭐 특수한 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영하 200도가 넘어가는 밤 지역에서 우주인들 헬멧에 물기 줄줄 차가지고 그냥 그 물이 얼어버리거나 해야 될 텐데 무슨 또 특수 신소재가 있어가지고 예?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가 있다고 치더라도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하늘 위에 40km 위쪽으로 공기 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은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공기를 지근지근 밟고 날아가는 거고요. 로켓이 날아가는 것도 공기를 지근지근 밟고 날아가는 겁니다. 로켓이. 공기가 없는데 로켓 날아가지 않아요. 진공 상태에서 아무리 드론을 띄우고 선풍기를 돌려도 바람은 불지 않고 드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기 밀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진공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드론을 달았어. 그래가지고 밖에서 리모컨으로 신어줘가지고 야 위로 올라가. 그런데 이거 진공이잖아. 진공. 공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공기 밀도가 없으니까 이 드론이 날지를 못해. 드론뿐만 아니라 파리도 못 날아갑니다. 파리. 제가 뭐 시간 있을 때 진공 챔버도 있고 저 진공 기계도 있으니까 파리 어디서 좀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파리 여기다가 집어넣어놓고 공기를 빼버리잖아요. 파리가 못 날아요. 마찬가지로 지상 40km 위로 공기 밀도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야 뭐 로켓 뒷공문에다가 여기에 액체 산소 또는 뭐 고체 산소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불 붙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불이 붙어가지고 잘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불 붙이면 뭐 하냐고요. 이 불을 붙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뒤에 있는 많은 공기들을 박차고 날아가려고 불을 쏘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를 막 돌리는 이유는요. 이거 안 돌리면 떨어지잖아요. 왜? 헬리콥터 아래에 있는 공기들을 계속 끝없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밟고 헬리콥터가 떠 있는 거고, 비행기가 공기를 밟고 날아가는 거고, 로켓가 미사일이 공기를 밟고 날아가는 거고, 우주선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기를 밟고 날아가야 되는데 우주에 공기가 없어. 못 가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상식.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정말 우주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진공에서 이동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진짜 우주가 있다면 진공에서 이동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나사에서 공개한 영상들 보면은요, 우주에서 이제 캡슐이죠. 지구에서 풍 쏘면 이렇게 날아가서 이제 우주에서 이게 우주 정거장이 있고, 얘가 지가 고도 맞춰가지고 위치 바꿔가면서 여기서 딱 부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킹. 도킹이 아니고 부킹입니다. 부킹. 예, 부킹을 해야 되는데 얘가 우주에서 진공인데 방향을 바꾸는 걸 봤더니 이쪽으로 에어를 칙 쏴. 또 이쪽으로 칙 쏴. 에어 쏩니다. 에어. 불을 쏘는 게 아니고요. 에어를 이쪽으로 칙 쏘고 해가지고 이 방향을 맞춘 거. 방향을.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안에서 에어를 갖다가 밖으로 품었으면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밀립니까? 밀릴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진공 상태에서 진공 박스 안에서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에어를 쏴도 이쪽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에어가 공기를 차고 얘를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배우셨잖아요. 작용 반작용을 안다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뭐를 해가지고 여기를 뭐 밟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기를 에어로 때려가지고 이쪽을 팽창시키면서 밀려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에어만 쏜다고 이 뒤에 받아주는 아무것도 없는데 날아갑니까?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우주가 아니라 진공에서 떠 있다면 움직일 방법이 없다. 아무리 에어를 쏘고 똥구녕에 불을 붙이고 해가지고 로켓 쏴도 받아줄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진공에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우주선 안에서 진공에서 이거 공중에 사람이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움직이려면은 여기 뭐 물건이 있어. 그러면 한 손으로 물건을 잡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아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공상태가 굉장히 붕 떠 있다면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가 뭐 발버둥을 치고 팔을 흔들어도 움직일 수 없는 거야. 차일드님, 방향감각 동서남북 나침판의 원리를 까먹으셨나? 나침판의 원리를 알아야죠. 나침판의 원리. 자, 평평지구에서요, 북극입니다. 이쪽은 남극이에요. 테두리가 다 남극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나침판을 두면 나침판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쪽이 북쪽이니까 나침판 여기를 가리킵니다. 반대편은 당연히 남쪽을 가리켜야 되겠죠. 나 여기 있어. 나침판 북쪽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 있을 때 이쪽 가리켰으니까 여기 있으면 이쪽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으면은 이쪽을 가리킵니다. 왜냐면은 이 북극 중앙에서 자기 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침판의 원리가. 해달별이 빙글빙글 도는 것도, 북극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도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평평지구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일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세계일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을 때 서쪽은 이쪽이었어요. 동쪽은 이쪽이었고.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은 서쪽은 이쪽이 아니에요. 서쪽은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 이게 방향이에요. 평평지구에서 방향. 이 개념도 모르면서 반박한다고 막 나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평평지구에서는 모순이 없어요. 자연현상에 관해서만큼은 모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는
뭐 이론만 있고 이해 못하는 것들은 조금 있죠. 왜? 태양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올라가서 태양 뜯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과학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무슨 뭐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과학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고요. 태양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해 안에 뭐가 있는지 방이 있습니다. 방. 빈 방이 있어요. 빈 방. 그래가지고 그 방에 그 해 안에서 천사가 땅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나와요. 해 안에다가 해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해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학 생각하면 답 없죠.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해 안에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과학에서 가르치는 거 거반 다 거짓말이에요. 해 안에 뭐가 있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수소 핵융합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해는 열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해는 진동하는 특정한 자기장을 보내고 있어요. 이 특정한 자기장의 진동 때문에 산소가 많은 공기층에서 40km 아랫지역 공기층에서 공기가 진동하면서 공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장이 쫙 내리쬐면은 여기 있는 공기가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게 빛의 원리입니다. 해가 밝은 빛을 갖다가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후레쉬도 그렇고 뭐 우리 LED 같은 경우 여러분 봐보세요. LED를 봅시다. LED 전문요. 뭐 전구다마는 뭐 이래서 이게 뭐 필라멘트가 딱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려서 여기서 이게 쫙 하면서 이게 막 벌거지죠. 그러면서 이 안에 뭐 환해지면서 이렇게 빛난다는 모든 빛은요. 예, 공기 진동입니다. 공기 진동.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빛은 공기 진동이에요. LED를 봐봐요. LED가 무슨 뭐 이런 것처럼 뭐 유리가 있어서 그런 뭐 빛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쇳덩어리 판이에요. 자세히 봐보세요. 네모난 칩입니다. 칩이에요. 칩처럼 생겼어요. 얘가 그 강력한 빛을 내고 있어요. LED 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멀리 날아가죠. 멀리 날아갑니다. 멀리 LED 빛이 멀리 날아가는데 이 칩에서 얘가 무슨 수소 핵융합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니면 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까? 왜 빛을 내보내고 있죠? 빛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LED 칩이 자기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을. 이 폭이 짧은 일반 빛은 이 파장이 커. 근데 LED는요. LED 칩이 이런 작은 칩이 이런 파장을 보내는 거예요. 파장을 보내면 이 파장대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들이 진동을 해요. 공기가 진동해가지고 빨갛게 빛나는 거예요. 이 진동의 특성에 따라서 빛 색깔이 때로는 빨간색, 때로는 파란색. LED 보면 눈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LED 보면 눈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장의 진동이 눈동자 있으면 이게 망막이 있잖아요. 망막이 자기장의 진동이 망막을 때리기 때문에 눈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LED는 또 태양빛에 가깝잖아요. 뭐 삼파장 램프 이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태양빛에 가까운 게 결국은 과학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진짜 과학에서는 교과서에서나 구라치고 있지. 산업 현장에서는 LED 칩 이거 진동으로 빛을 내는 겁니다. 진동 자기장. 특정한 주파수 진동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보내느냐, 어떤 진동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아르곤 같은 것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발광을 합니다. 이게 빛의 메커니즘입니다. 태양에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이 모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수소 핵융합, 개 풀 떠는 소리죠. 뭐 이 해 온도가 무슨 몇 도? 아이고. 뭐 어떤 때는 4,000도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뭐 8,000도라고 했다가 과학이다 보니까 말하는 놈들마다 태양의 온도가 틀려. 알지 못하니까 틀린 거예요. 예, 차일드님, 예, 뭐 나노미터, 뭐 파장이 뭐 어떻게 나오고 뭐 그거는 예, 그 세부적인 거는요, 뭐 전문가들이 하고 그냥 머리 아프니까 쉽게 그냥 원리 그냥 기본적인 개념 큰 틀에서 진동 자기장입니다.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진동 자기장을 보내기 때문에 높은 산에
이게 산이에요. 산인데 해가 열을 보내고 있으면은 이 산 위에 있는 만년설, 절대 안 녹는 거, 후지산 같은 데 있는 이 막 높은 하얀 눈 있죠. 태양으로부터 가까이에 있고, 구름은 산 아래에 구름이 있어. 먼지도 이게 다 있어. 그러니까는 태양에 강력한 자기장이, 아니 열이 내리쬐는데 왜 이렇게 눈이 안 녹아? 왜 산으로 올라갈수록 추워요? 뜨거운 태양이 열이 내려오고 있는데 왜 올라가면 춥냐고요. 모순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열 같은 경우는 산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은. 빛은 아르곤 같은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아르곤들이 진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열은 우리가 태양 마지막 피부가 타버리잖아요. 왜 피부가 타냐면은 그게 밀도 폭발이라는 겁니다. 그게 태양이 보내고 있는 자기장,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산소가 필요하고요. 산소 플러스 제3의 물질, 산물질, 무엇이든 간에 먼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고 쇠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자기장과 산소와 제3의 무엇이 만나면은 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폭발이는 미세 폭발, 미세 폭발이 모여가지고 그게 뜨거운 열이 되는 거 아세요? 미세 진동, 폭발하면서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열받아서 피부가 타버리는 거죠. 타는 이유는 이 자기장의 강도가 또 중요합니다. 해가 저 남해 기선에 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겨울인데요. 왜냐면은 멀리서 자기장이 날아오다 보니까는 멀어지면서 자기장이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강도도 약하고, 근데 산소는 많아. 땅에 있으니까. 자기장의 강도가 약하니까 추운 거예요. 미세하게. 아니 평평지구 믿는 사람들은 뭐 나사가 둥근 지구 사진 영상 올리면 다 조작이라고, 뭐 다 조작이라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냐 그러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 영상이 조작이면은 왜 조작이냐고 물어봐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둥근 지구 사진 내놓으면 이거 조작이야, 이거 얘기했어. 평면 지구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조작인데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지구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조작이고 이런 모순들이 있고, 우주 정거장에서 보여주는 둥근 지구, 왜곡된 카메라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사진도 우주가 아니라 20km 고도 정찰기에서 찍은 사진, 둥근 지구 보여주려고 왜곡시켜가지고 어안렌즈 써가지고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왜곡이라고, 포토샵이니까 왜곡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대륙 자체도 막 사이즈가 막 늘어나고 줄고 지 멋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다라고 진실을 얘기하는데, 나사에서 제공하는 그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진이 다 가짜냐? 예, 다 가짜예요. 차일드님 원자를 보셨습니까? 원자의 핵 보셨습니까? 못 보거든요, 그게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수소 핵융합, 뭐 핵폭탄 이런 것 때문에 뭐 원자 핵이 어떻고 뭐 그 핵끼리 뭐 충돌하면 뭐 어떻게 되고, 그게 다 소설이에요, 소설.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가 가짜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저 가짜라는 거 다 증명하잖아요. 저는 논리적으로. 핵도 구라, 뻥, 뭐 이런 거. 에이, 너무 혼자 차일드님 진정하시고 고정하시고, 아무튼 둥근 지구 빨리 탈출하기 바랍니다. 둥근 지구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둥근 지구의 증거는, 자연현상으로 둥근 지구 증명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현상은 철저하게 평평한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차일드님 제일 수고 많으셨고요. 원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짓말 싫어요님, 존버존영님, 유토피아님, 김정희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